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씩씩하고 좋으세요. 예, 비 오는데.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단체 급식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급식 관리 단체 급식이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체 급식은 일단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심하다고 생각은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단체 급식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범위 자체가 너무너무 넓어요. 단체 급식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식품학이나 영양학처럼 한 과목으로 딱딱 분리되지 않고 뭐 급식 영양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단체 급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 자체가 너무 넓어서 실제로 그거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처음 접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처음 보는 거다. 그래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좀 사실은 좀 얕게 해드릴 거예요. 깊게는 안 하고 얕게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분야를 넓혀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좀 할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옆에 친구들 보면은 영양사를 취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양사 자격증을 따시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임상 영양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급식 관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제약회사 영양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건 영양사, 뭐 상담 영양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급식 관리 영양사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양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영양사, 이제 하얀 가운 입으시고 이제 급식 관리하시는 영양사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급식 영양사가 되셨을 때 좀 많이 참고가 될 거예요. 급식 관리 부분은.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부분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영양사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무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실무에서 좀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좀 실무를 많이 섞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체 급식은 보면은 제가 이따가 이론서 챕터를 설명드리겠지만 영양사가 하는 업무 자체를 처음부터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쭉 그대로 따라가시다 보면은 실제로 공부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이론서 목차 보시면요. 이거 순서가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와 있는 그 기술되는 문제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 개요 보시면은 개요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은 단체 급식이란 급식 관리란 무엇인가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체 급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는 식단 관리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작게 볼 수 있는 급식 관리 메뉴 관리를 설명드릴 거예요. 메뉴. 그래서 메뉴라는 건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뉴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메뉴 관리하는 것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매 관리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매란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메뉴를 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식재료나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가 사야 돼요. 그걸 우리가 구매 관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고 검수를 해야 되고 저장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구매 관리에서 다 배울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생산 및 작업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생산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단체 급식에서의 생산이라는 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메뉴 짜고 구매 관리까지 했죠. 그럼 생산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좀 더 잘 만들자라는 거. 그걸 여기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 보면은 위생 안전 관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위생 요즘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뭐 해썹 적용하는 사업장도 있고 한데 거기서는 우리가 위생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라는 건 조리원 안전 손이 빈다던가 아니면 뭐 미끄러짐이 나온다던가 그런 걸 방지하는 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설 설비 관리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급식소 시설. 여러분들 실제로 만약에 영양사를 일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급식소 짓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도 급식소에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안전한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이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원가 및 정보 관리인데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원가 관리를 영양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안 했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한 끼당 예를 들자면 4,00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4,000원 받은 거를
4,000원은 딱 받는 게 아니고 4,000원도 받을 수가 있고 3,500원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재료비는 얼마나 쓰고 얼마나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뭐 수도세, 가스세 이런 거 제외하고 나는 4,000원을 받았는데 적자가 났더라, 이익이 났더라라는 거, 그런 거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예를 들자면 내가 재료비를 처음에 예상을 한 2,500원 정도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가 결산을 하고 나니까 한 끼당 4,000원을 쓴 거야. 그럼 한 끼당 1,500원을 내가 더 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요? 재료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원가 관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람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영양사로 가시죠. 그러면은 나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관리자로서 누구 밑에 조리사나 조리원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인적 자원 관리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거 배우실 거예요. 근데 저도 영양사로 일을 했지만 실제로 사람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어때요? 여러분들은 들어가시면은 나이가 좀 어린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에 대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리가 굉장히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여기서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9장에 이제 마케팅 관리라고 나오는데, 마케팅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는 외식업하고 단체급식하고 완전히 분리가 됐었거든요. 외식업은 어때요?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 쿠폰도 주고 싸게도 하고 할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수능 뭐 카드를 가져오면 뭐 반값 해주고 이런 거 마케팅 하잖아요. 근데 단체급식에선 그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외식하고 단체급식 사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단체급식도 막 이벤트도 하고 막 뽑기 이벤트 이런 거 하고 만약에 여기서 식권을 10장 사면 한 장 더 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마케팅이 좀 들어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도 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장에 급식 경영이라고 써놨는데, 급식 경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식당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원가 관리도 이루어지는 거고 인간 관리도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 경영의 일반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영양사 시험이 바뀐 거 아시죠? 문제 수도 줄어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급식 경영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씩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식 경영이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었는데 이번에는 목차에서 빠졌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급식 경영에 대한 거는 마지막 시간에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한 문제라도 나오면 낭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마지막 시간에 한번 급식 경영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체급식을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단체급식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체급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일단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셔야 돼요. 커다랗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내가 영양사로 일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수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를 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를 하고 그 와중에 원가 관리하고 회계 관리하고 다시 피드백을 한다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하나씩 다시 보시는 거예요. 메뉴 관리에선 이렇게 세세적으로 이러이런 걸 봐야 된다. 구매 관리에선 이러이런 걸 봐야 된다. 그리고 원가 관리에선 이러이런 걸 봐야 된다라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공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영양사 시험 보시기 전에 다시 커다란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은 다른 과목보다는 약간 좀 틀이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과정을 그냥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단체급식이 제가 범위가 넓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중구난방으로 공부하다 보면 내가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마지막에 큰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그거 하나를 이제 단체급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그렇게 나와요. 그냥 영양사의 업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양사의 메뉴 관리상의 업무는 하게 되면은 분명히 영양사 업무가 맞는데 여기다 원가 관리 업무가 나오면 틀려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카테고리별로 짧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제가 어차피 지금 챕터별로 해드릴 거니까 그게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급식은 제가 강의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좀 트렌드나 이런 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강의를 제가 이때 시작을 했는데 한두 달 지나가지고 또 트렌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그때마다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급식에 대한 거는 이제 머리를 열어놓고 예, 항상 좀 많이 접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경향인데요. 단체 급식 문제 경향은 점점 더 실무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이렇게 단체급식에 나왔던 거 이렇게 지금 실무로 일하고 있는 영양사님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푸세요. 근데 이제 영양사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좀 까다로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그냥 손익분기점이 뭐냐. 손익분기점이 뭐냐면은 이제 총 매출하고 총 비용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쉽게 얘기해요. 똔똔이라고 그러는 거.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을 다 쓰면은 그게 손익분기점이에요. 남은 거 하나도 없고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지점. 그게 손익분기점인데 요즘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한 끼당 이 식당에서 4,000원을 주고 판다. 근데 거기에 변동비는 3,200원이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하루에 50만 원 정도의 고정비가 발생을 한다고 봤을 때 내가 과연 몇 끼를 팔아야 나는 손익분기점에 달하는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유난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인력을 생산성을 우리가 옛날 문제예요. 옛날에 생산성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선 조리사 몇 명을 쓰고 인원 몇 명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만약에 조리사가 8시간 일하는 조리사가 1명 있고 8시간 일하는 조리원이 3명 있고 아르바이트 4시간 일하는 사람이 2명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00끼를 만든다, 하루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산성은 얼마인가 이렇게 구하라고 나와요. 예, 문제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신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단체급식 문제는 아주 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본만 아시면은, 푸는 방법만 아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는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무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도 많아졌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뭐 내가 메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메뉴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럼 메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일단 식재료가 겹치지 말아야 되고 똑같은 모양도 안 되고 뭐 끈기나 이런 것도 똑같으면 안 되고 라고 했는데 요즘은 내가 메뉴를 짰다.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메뉴를 제일 못 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답으로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은 탕수육하고 군만두. 근데 탕수육 시키면 군만두 따라 나오잖아요. 이건 최고의 메뉴인 거야. 근데 영양사적 입장에서 보면 둘 다 튀긴 요리에다가 안 맞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답이었던 경우가 있었고, 뭐 마파두부하고 깍두기 생긴 거 똑같죠? 색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 메뉴거든요. 우린 집에서 마파두부와 깍두기를 비록 먹을지라도 그거는 영양사는 그렇게 짜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조기 같은 거. 조기를 내가 구매를 했어요. 조기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몇 명이 먹을 거냐면 1,000명이 먹을 거야. 여기 식당가가 높은가 봐요. 조기를 주고. 그죠? 그래서 1,000명이 먹을 건데 내가 여기서 튀김솥이 있어요. 튀김솥이 있고 그다음에 전판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이건 최선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쁘게 해가지고 조기를 갖다가 거기다 고명 올려가지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한데 이런 조리법이 나면 단체급식에서는 가장 빨리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그 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보기를 읽어보시고 답은 없어요. 그거는 보기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걸 찾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두부조림을 할 건데 단체급식에서 두부조림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시고 찾으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그렇게 실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찾아라 라는 요점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령은.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수업 어떻게 할지 좀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드리고 수업 나갈게요. 비가 오니까 이렇게 딱 감정이 이렇게 내려앉죠, 쫙.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업하기 시작 전에 키워드 써드릴 거예요.
예, 이렇게 수업이 나가다 보면 그 중에서 이렇게 제가 이 수업 시간을 이런 키워드로, 이런 키워드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실 가시거나 하면은 이제 출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출력하는 거는 그때그때 트렌드가 바뀌기도 하지만 제가 수업하고 오늘 수업하고 나서 오늘 수업한 거 중에서 키워드 중에서 기출 문제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앞에 놔둬드릴게 한 10문제 정도? 그럼 그거를 키워드고 저번에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수업을 해야 저랑 약간 연관성이 계속 이어지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챕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왔던 기출문제도 좀 짚어드릴게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라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수업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진도 나가도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단체급식의 개념, 그리고 목적.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문제점. 첫 시간이니까 진짜 단체급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볼게요. 단체급식이 어떤 거다라는 거. 그래서 단체급식의 개념과 목적,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문제점과 그거를 풀기 위한 개선 방향까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1장 급식관리 개요 보시면요. 처음에 급식산업의 정의와 분류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1번 보시면은 정의라고 나오는데 급식산업이라는 거는 환대산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환대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피를 받는 거죠. 대가를 받는 건데 그래서 환대산업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 거는 뭐 관광산업이라든가 호텔업이라든가 근데 급식산업도 거기에 들어가요. 예, 우리가 단순히 메뉴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라는 실물과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급식산업이라는 거는 가정 외의 장소에서 집에서 먹는 건 아니고 상업성 및 비상업성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외식, 단체급식을 포괄한다라고 했어요. 상업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상업성이고요. 비상업성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해서 돈을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식산업 중에서도 상업성과 비상업성이 있는데 상업성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옆에 무슨 떡볶이 가게라든가 포장마차라든가 호텔업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상업성에 들어가고 비상업성이라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종교 집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무상급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비상업성이에요. 내가 그걸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교회나 절에 가면 이렇게 식사 나눠주고 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하나 줘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것이 비상업성인데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급식산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급식산업의 분류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별표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급식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요렇게 급식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건데, 현재는 이걸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은, 외식산업하고 단체급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분류를 안 하고, 저희가 1989년 이전에는 위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상업적인 급식하고 비상업적인 급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고선 아예 정의를 해버린 게 상업적인 급식은 그냥 일반 외식업, 비상업적인 급식은 단체급식하고 분류를 했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단체급식은 우리가 직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자면 A전자 식당이에요. 그럼 A전자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죠. 그러면 거기 와서 A전자 사람들 우리 직원들한테 팔고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서비스 차원, 그냥 복리후생 차원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었죠, 급식을. 근데 뭐가 생겨나? 1989년에 위탁급식업체가 생겨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위탁급식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양사가 되시면 위탁급식업체에서 일하실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제 대기업에서 위탁급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조건도 좀 많이 좋은 편이에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죠. 뭐 삼성 에버랜드라든가, 뭐 LG 쪽에서 만든 아오홈이라든가, 한화푸드라든가, 신세계푸드라든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하나씩. 예, 그러다 보니까는 다 대기업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근무 조건도 꽤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바뀐 게 뭐다? 예, 위탁급식 업체가 생겨나면서 얘들은 단체급식인데 돈을 벌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업성, 비상업성 이 경계가 점점 묽어졌어요. 뭐 때문에? 위탁급식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외식업과 단체급식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된 거 두 개 한번 볼게요. 외식업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성의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들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단체급식이 아닌 거는 다 여러분들이 외식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체급식이라는 거는 직영, 두 개 다 나와 있죠. 직영 및 위탁이라고 두 개 다 포함되는데 여기다 줄 끌게요. 특정 구성원.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단체급식이라고 불러요. 특정 구성원이라는 건 뭐냐면 A전자 식당이에요. 그럼 A전자 직원들이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특정 구성원들이거든요. 거기 그 집단에 해당된 사람들이 그 식당을 이용하게 돼요. 물론 잠깐 와가지고 방문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대부분 그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해서 두 번째는 지속성.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계속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단체급식이에요. 그래서 교육기관이나 산업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건데 제가 여기서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을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급식관리, 급식산업을 배울 거지만 저희는 거의 단체급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을 제가 분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을 그냥 제가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피급식자. 피급식자가 뭐예요? 먹는 사람. 예, 맞아요. 피급식자 이런 말 많이 쓰일 텐데 지금 알아두세요. 급식자는 뭐냐면 음식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양사나 조리사나 조리원들을 급식자라고 부르고 피급식자는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 예. 그래서 급식 대상이에요. 급식 대상이 외식업은 뭐예요? 아까 단체급식이 특정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외식업은 어떻게 지나가다가 먹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불특정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단체급식은 딱 정해진 그 사람들이 먹는 거고 외식업은 불특정인이 먹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지속성이었었죠. 계속 거기서 식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만 와서 먹고 가느냐. 서울역 앞에 있는 설렁탕집 있죠. 거기는 우연히 서울에 한번 올라와서 먹고 그 다음날부터 먹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지속성이 없다라고 하고요.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그 정체 모를 A전자 식당은 A전자 직원들이 계속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메뉴는 저랑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메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정 메뉴고 하나는 변동 메뉴예요. 고정 메뉴라는 건 뭐냐면 메뉴가 바뀌지 않고 계속 제공되는 거. 서울역 앞에 설렁탕집에는 365일 계속 설렁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고정 메뉴예요. 하지만 A전자 직원식당은 어제 제육볶음이 나왔지만 오늘은 김치찌개가 나와요. 내일은 돈가스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게 변동 메뉴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체급식은 변동 메뉴예요? 고정 메뉴예요? 변동 메뉴죠. 예, 맞아요. 변동 메뉴예요. 그러면 외식업은 고정 메뉴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단체급식은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그냥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문제를 읽으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똑똑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고정 메뉴지만 여기서 계절별로 가끔가다 칡냉면 나오고 이러잖아. 변동 메뉴도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체급식은 정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단체급식 이렇게 문제 들어가가지고 문제 제출할 때 설명을 듣잖아요. 이렇게 거의 여간방 같은 데 갇혀서. 그러면은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정답이 되는 1순위 정답이 95% 이상이면 정답이라고 그러는데 단체급식은 100명이 풀었을 때 99명 이상인 정답인 걸로 문제를 내야 돼요. 정말 일반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거기서 하나
그래서 요 다음에 저희가 가격 할게요. 가격. 가격이라는 거는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양한 거하고 고정적인 거. 외식업은 가격이 다양해요. 들어가면 설렁탕은 6,000원이고 뭐 그다음에 무슨 육개장은 7,000원이고 이런데 단체 급식은 거의 일반적으로 그 식당 들어가면 하나의 가격이 정해져 있죠. 물론 요즘은 두 개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가격이 고정돼 있고요. 이거는 변동이죠. 다양하다고 표현할게요. 변동이라고 쓰지 말고 다양하다 메뉴 가격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어드릴게요. 수요라고 부르는데 수요는 식사하는 사람. 수요. 우리가 판매되는 양. 그걸 수요라고 부르는데 수요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럼 식수가 얼마나 변동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수요가 단체 급식은 우리가 보통은 일정하다라고 표시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A전자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근데 A전자 직원이 500명이에요. 근데 갑자기 1000명이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 인원이 500명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단체 급식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외식업은 일정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무슨 피자집을 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피자가 안 팔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 옆에 사람들이 애기들이 소풍을 와가지고 다 사 먹었어. 그러니까 1000명을 먹다가 10명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외식업은 수요 자체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수요를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거 외에도 뭐 우리가 투자라든가 서비스라든가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 많이 이루어지냐면 외식업은 인테리어 투자 굉장히 많이 하죠. 단체 급식은 투자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요즘 단체 급식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래도 외식업은 막 무릎 꿇고 받잖아요. 그죠? 고객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이쪽 외식업이 약간이 아니죠. 많이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단체 급식과 외식업을 한번 그냥 정리해드린 거예요. 다 아시는 건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밑에 3번의 급식산업의 최신 경향 볼게요. 이것도 요즘 와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에서 단체 급식의 최신 경향이 아닌 것은 아니면 우리나라 단체 급식의 최신 트렌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산업의 최신 경향은 일단 위탁 경영이 늘어나고 있어요. 위탁 급식이.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급식이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렇게 가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대충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라는 게 조금은 보이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이제 미국을 보면 위탁급식이 거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탁급식은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저랑 다다음 시간에 위탁급식을 왜 선호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위탁 경영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프랜차이징이라는 건 뭐냐면 단체 급식도 프랜차이즈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학생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뭐 떡볶이도 뭐 앞다리 들어와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보면 뭐 프랜차이즈 커피도 들어와 있고 그죠? 스타벅스 들어와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프랜차이징화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다각화, 그 다음에 케이터링 서비스, 그 다음에 프리미엄 급식. 단체 급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무조건 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아직까지. 설렁탕 같은 거 밖에 나가서 10,000원 주고 먹으면서 단체 급식에서 설렁탕이 3,000원이라고는 깜짝 놀라세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프리미엄 급식이라고 해서 뭐 5,000원, 6,000원 되는 단체 급식 시장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프리미엄 급식이에요.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든가 IT와 웰빙에 접목했는데 요즘은 이제 식권이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무슨 찢어가지고 종이 식권으로 쓰다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플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 그거 어플 이렇게 어플 깔아가지고 거기 식권 이렇게 갖다 대고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IT하고 많이 접목이 됐고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출력해 왔잖아요. 메뉴가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조중석식 해서 월요일 메뉴 뭐 이렇게 하나씩 뽑아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가정식사 대체품. 이거 요즘 되게 많이 인기 있잖아요. 제가 영양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저랑 되게 오래 같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막 십몇 년 전에 영양사 되셔가지고 이렇게 붙고 이러면은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영양사 시험 붙으신 다음에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가정식사 대체품도 꽤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저는 권하고 싶은 건 이제 실버 산업 쪽이긴 해요. 앞으로 커갈 분야를 지금 시작하시는 게 좋거든요. 물론 안정적인 영양교사나 이런 게 되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게 되기 힘들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조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커질 산업 쪽을 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뭐 요양 쪽이라든가 아니면 실버 산업 쪽도 지금 시작하기에는 꽤 미래를 보기엔 괜찮은 직업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신 경향인데 여기서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 보시면요. 외식산업 단체급식이라고 돼 있죠. 하지만 이게 뭐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급식산업을 법적으로 분류해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전제를 둬요. 만약에 우리나라 단체급식을 외식업과 단체급식으로 구분한다면 다음 보기 중에서 외식업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에 뭐 A 초등학교 급식 식당, 그 다음에 B 무슨 고등학교 식당, 그 다음에 무슨 병원 식당, 그리고 하나는 무슨 피자헛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어떤 호텔 식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외식업하고 단체급식을 분류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급식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에 단체급식은 무엇이냐 아니면은 단체급식의 메뉴 관리상 특징 2가지는 무엇이냐 단체급식의 급식관리상 특징 2가지는 무엇이냐 단체급식의 특징 메뉴 관리 특징이건 무슨 특징이건 단체급식의 특징은 2가지예요.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만 이제 단체급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국내 단체급식의 최신 경향은 그러면서 이렇게 쭉 늘어놓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보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던 게 틀린 답 불러드릴게요. 틀린 답은 국내 단체급식은 점점 상업성, 비상업성의 구분이 뚜렷해지고 있다. 아니에요. 점점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탁급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틀린 답이 뭐가 있었냐면은 국내 단체급식에 있어서는 이제 메뉴 관리, 고객 중심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위생 관리는 굉장히 안 중요하게 됐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위생 관리 중요해요. 아무리 메뉴 관리가 중요해도 위생 관리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국내 단체급식 또 틀린 답이에요. 국내 단체급식 업계에서는 이제 간단한 조리, 인력이 워낙에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쿡칠 아시죠? 예. 예,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조리 저장, 이런 거. 쿡칠을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기내식 같은 거 비행기에 그런 데서 보신 그런 쿡칠. 꽁꽁 얼려놨다가 순식간에 녹여먹는 거 전자레인지에서. 그거 우리나라 국내 단체급식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엔 잘 안 맞았나 봐요. 그게 조금 시도되다 말았어요. 우린 그래서 쿡칠하는 데는 우리나라 기내식밖에 아직 없어요. 근데 답변이 뭐가 나왔었냐면은 국내는 이제 쿡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그게 틀린 답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저랑 수업하면서 제가 그냥 트렌드나 이런 건 점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2번째 단체급식의 정의와 목적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위에서 우리가 이미 특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체급식의 정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등에서 나왔었죠. 또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번째 지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단체급식이다. 그리고 법률에 나와 있는 거 밑에 정리해드렸거든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를 보면은 집단급식소 동그라미 할게요. 근데 단체급식 위탁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집단급식소가 맞는데요. 아직까지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급식소에 뭐라고 표기가 돼 있냐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면서 라는 게 돼 있어요. 하지만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단체급식은 맞는데 그것도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법률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단계 나가가지고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면서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고 기숙사나 학교나 병원이나 사회복지사업, 그
그 다음에 산업체나 국가지방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 이루어지는 급식, 이런 거를 집단급식소라고 부른다. 그 두 번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은 집단급식소는 1회 몇 명? 50명 동그라미 할게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1회예요. 예. 아침 12명, 점심 20명, 저녁 50명 해가지고 합쳐서 50명 아니에요? 1회 50명이에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을 보면 위탁급식 영업이란이라고 나왔거든요. 위탁급식 영업이 이제 법률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 법률이 실제로 좀 늦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위탁급식이 생겨난 건 1989년인데 이거 들어간 건 2006년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위탁급식 영업이란 뭐다?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거기를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위탁급식 영업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 나왔던 경우는 이제 식품위생법에서의 집단급식소의 정의를 말하라라는 거. 집단급식소의 정의 아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한다. 그게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1회 몇 명 이상? 1회 50명 이상. 예.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 나오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만세를 부르시고 푸셔야 돼요. 굉장히 쉽잖아요. 네,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는 거 하면서 무슨 호텔급식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은 제가 별표 2개만 할게요. 단체급식을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목적. 단체급식을 그럼 과연 왜 실시하느냐? 왜 하겠어요? 굉장히 많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것도 두 가지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단체급식을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해요. 저랑 다다음 시간에 단체급식을 분류할 건데 단체급식이라는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배울 거는 급식 체계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급식 체계에 따라서 분류하면 전통식, 중앙공급식, 조리저장식, 그 다음에 편의식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게 과연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서는 직영과 위탁 2가지로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단체급식을 분류하는 경우는 뭐냐면 급식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예요. 예를 들자면 급식을 먹는 사람. 초등학생이 먹잖아요. 그거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이라고 불러요. 대학생들이 먹죠. 대학교 안에 있는 식당이에요. 이건 대학교 급식이에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식사하죠. 그건 군대 급식이에요. 태릉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식사하죠. 그건 선수촌 급식이에요. 쉽죠? 네, 그 다음에 공장에서 급식을 해요. 공장 급식이에요. 네, 산업체에서 급식을 해요. 산업체 급식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눴을 때 목적을 2가지로 보면 단체 급식을 하는 어디에서나 갖는 목적이 있어요. 예, 산업체든 초등학교든 아니면 대학교든 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유의 목적인데 그거는 병원에서만 갖는 목적, 산업체에서만 갖는 목적, 초등학교에서만 갖는 목적 각각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일단 메뉴에 나오는 공통의 목적 한번 볼게요. 공통의 목적은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피급식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체 급식을 실시한다. 두 번째는 편리성 제공과 비용 절감. 이거는 편리성 제공이라는 거는 그렇죠. 공장에서도 만약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거 뒤처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식당을 딱 만들어서 메뉴 딱 정해서 주고 하면은 10분 만에 식사하고 나오셔가지고 족구도 한 판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편리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니까 이런 일은 없는데 예전에는 내가 그 공장을 취직하려고 지금 면접을 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장에 식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식당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가 있고 식당이 없고 밖에 나가 사 먹거나 해야 되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러시죠.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셔도 내가 떡볶이 혼자 먹으려고 1인분 만들 때 하고 동생이랑 먹으려고 2인분 만들 때 하고 떡볶이 1인분 만들 때 1,000원이 들었다면 2인분 만들 때 2,000원이 드나요? 아니죠. 대량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음식을 만들게 되면 여러 명 음식을 만들게 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게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관계 육성하고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사회성도 늘리고 그다음에 같이 친해지고 이런 의미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다 혼자서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옛날에 영양사 됐을 때는 거의 한 25년 전에 그 됐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공장에 왜 딱딱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교도소 식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6명 앉고 6명 앉고 옆에 또 식당 붙여서 쪼르르륵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했잖아요. 요즘 식당 가보면 새로 짓는 식당들은 1인 테이블이 그렇게 많아요. 벽 쪽으로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거를 식당을 붙여놓고 여기 한 사람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식사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사회성 함양이라는 저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 그 다음에 피급식자에 대한 휴식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체급식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 활용에 기여. 요거 약간 애매하시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 일단 급식이 이루어지면 여긴 대규모 급식이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에 양파가 엄청 풍년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양파를 많이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급식에서는 그 양파를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나라에서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졌다거나 그래서 예전에 쌀 같은 게 너무 풍년이고 할 때는 쌀로 만든 음식을 많이 활용했었어요. 단체급식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유의 목적은 이게 더 중요해요. 예, 공통의 목적보다 고유의 목적이 더 중요한데 이거는 산업체에서는 산업체, 일하는 데죠.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런 데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복리 증진을 위해요.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죠. 이 식당에 오면은 이 회사에 오면 식당이 있더라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보통 공장 가게 되면 식사를 그냥 공짜로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는 일일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도시락을 싸갖고 와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식사 시간이 1시간 갖고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식사를 하고 일하는데도 훨씬 더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하게 된다는 의미고 두 번째 학교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요. 교육활동 효과도 증진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병원은 질병 치료 및 회복 증진. 이거는 회복,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병원식이라는 거는 뭐 당뇨 환자라든가 뭐 신장 환자라든가 다 먹는 게 틀리죠. 그걸 먹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 군대는 이제 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적인 분위기를 이제 조성해주기 위해서 단체급식을 해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은 이제 뭐 타가소라든가 이렇게 애기들 거기 같은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도소는 이제 교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가냐면 다음 중에서 단체급식의 공통 목적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고유 목적이 하나가 낄 수가 있어요. 병원 목적이 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 다음 중에서 단체급식의 그 고유의 목적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 것은 그러면 산업체에 붙어야 되는 산업체에 만약에 병원의 목적이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교도소에다가 무슨 그 군대 목적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잘못 짝지어진 거를 고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적은 이제 두 가지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단체급식의 순환 과정인데 요거를 첫 시간에 넣어놓은 거는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체급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양사로 일을 하시게 되면 보통 단체급식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주기가 얼마나 돼요? 주기. 어떠한 주기를 갖고 일이 똑같이 움직이는데 단체급식에서 영양사가 하루잖아요. 네, 그죠. 오늘 아침부터 점심, 저녁 나갔어. 그럼 그 다음날 그대로 돌아가서 또 아침, 점심, 저녁 나가고 보통 하루 주기로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기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사이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번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랑 앞으로 수업하는 데 있어서 요런 방식으로 나갈 거다라는 걸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거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라고.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맨 처음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급식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영양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거 저랑 수업하기 훨씬 편해요. 내가 영양사야. 그래서 지금 급식을 해야 돼.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운 입는 거. 우리 일단 처음에 이루어지는 건 수요 예측이에요. 수요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 과연 몇 명이 식사할 것인가를 내가 예측을 해야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가는 지점마다 틀린 게 내가 만약에 저기 얼마나 시골이라 해야 되나? 강릉도 시골이 아니고 지금 시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쪽 강릉에서 배 타고 한 30분 들어가는 섬에 있는 공장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는 식수 예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거기 와서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저 산골, 연수원이나 이런데 그러면 거기 말고는 식사할 데가 없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드시거든요. 근데 수요 예측이 필요한 데는 식수가 정말 수요 예측이 들쑥날쑥한데 특히나 저기 여의도 저런 산업체들 이런 데는 꽃바람 불기 시작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비가 내렸어. 사람들 다 안 나가. 그래서 수요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식사했던 거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날씨도 봐야 돼요. 날씨 예측 같은 거 이런 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환 과정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단 수요 예측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과연 몇 명이 먹을 것인가. 그리고 요즘 이게 좀 더 중요해진 게 뭐냐면 메뉴가 단수 메뉴 나가는 게 아니라 복수 메뉴 나가는 데도 꽤 많아요. 그러면 복수 메뉴 이중으로 수요 예측을 하셔야 돼요. A 메뉴는 몇 명이 먹고 B 메뉴는 몇 명이 먹고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메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소요량을 파악하시는 거죠. 과연 그러면 내가 똑같이 뭐 김밥이 나갈 수는 없죠. 미역국이 나간다. 그러면 거기 소고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역이 얼마나 필요하고 라는 소요량을 파악하시고 이때는 내가 창고 안에 들어있는 재고 같은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소요량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매가 들어가는 거죠. 구매. 그 다음에 검수예요. 내가 들어온 물건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조리, 생산관리 들어가는 거죠. 조리한 다음에 배식, 우리가 서비스라고도 부르는데 식사를 이제 나눠줘요. 배식관리도 필요해요. 이것도 배식관리도 나중에 배울 건데 그냥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드시는 게 아니라 1인 분량도 조절해야 되고 온도도 조절해야 되거든요. 배식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회계인데 이 회계가 원가관리예요. 네, 그렇죠. 과연 그러면은 요즘은 일정산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얼마어치가 팔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예상되고 내가 재료비를 얼마나 썼고 하는 거. 예전에는 보통 한 달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내가 몽땅 매출이 10만 원밖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를 5만 원 쓰고 인건비를 4만 원 썼어. 그러니까 엄청 적자야. 그래서 그럼 다음 달부터 조심해야지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벌써 한 달 적자 본 거잖아요. 이게 자기 사업이면 쫄딱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결산이 되게 요즘은 컴퓨터로 다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의 적자가 났다, 오늘 어느 정도 예상된다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죠. 아, 오늘 인건비를 너무 많이 썼구나, 아니면 오늘 너무 퍼졌구나, 진짜 재료비를 너무 잘 줬구나 라는 걸 아시니까 피드백 하셔서 다시 수요 예측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거는 그 금액뿐만 아니라 내가 수요 예측으로 500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100명 왔어요. 400명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버렸어요.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내일 수요 예측하는 거는 좀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계획 실시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영관리의 3대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관리의 3대 경영관리의 순환적인 3대 기능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PDS, PDAS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플랜, 두, C. 계획하고 실시하고 평가하고. 영양사의 많은 업무 중에서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뭐 인력계획, 영양계획, 메뉴계획, 운영계획, 구매계획, 실수예측, 조리계획. 이건 말 그대로 실행하기 전에 계획 세우는 단계예요. 이걸 우리가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실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일이 이루어지는 거. 조리하고 검식하고 그 다음에 배식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고 평가는 뭐냐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메뉴 평가도 하고 원가 관리도 하고 재고 조사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했는데 여기 나오는 문제는 제가 그냥 중요하다고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랑 단체 급식 배우고 나면 굉장히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양사의 업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구매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검수 일어나고 등등등 이렇게 나열을 쭉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단체급식 위에 배웠죠. 계획, 실시, 평가 배웠죠. 이 중에서 단체급식, 영양사의 업무 중에서 계획에 속하는 것은 아니면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요 세 가지는 나눠서 어떤 업무가 계획에 들어가고 어떤 업무가 평가에 들어가고 어떤 업무가 실시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영양사 업무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봐도 아시겠죠. 메뉴 평가는 평가예요.
인력 계획은 계획인 거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고요. 제가 앞에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요건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단체급식 제가 개념했었어요. 단체급식은 뭐다?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있어야 되고요. 목적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갖고 있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고 그 식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있는 것마다 있는 뭐 산업체 급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급식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고 하는 고유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꼭 알아두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